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형 소형 헬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다음 달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소형 헬기 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양산, 국산화 비율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9개월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가격 협상과 본계약 체결. 한국형 중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고 후속 모델을 양산하는 카이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중형 헬기 수리온에 이어서 소형 헬기도 개발을 성공하여 국내 항공산업과 군 전력화에 기여하고 이번 사업은 우리 군이 30년 넘게 운용 중인 500MD와 코브라 등 노후 헬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비용은 1조 6천억 원, 군용 무장 헬기 수요만 200대가 넘고 민간 헬기는 응급환자 후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민간용 소형 헬기는 2020년까지, 군용 무장 헬기는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이 목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카이는 이번 헬기 사업 추진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다음 달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소형 헬기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한 초등학교 야구팀에 과도한 체벌을 신고한 초등생의 어머니가 이 야구팀의 감독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폭행에 가담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느닷없이 한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습니다. 종업원이 떼어놓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타나 피해 여성을 벽으로 밀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폭행이 계속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은 야구팀 감독 A씨, 피해 여성은 아들이 야구 선수인 학부모 B씨입니다. 초등학교 야구팀 감독 A씨는 지난 1월 동계훈련 때 야구 선수인 초등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훈련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가 방망이가 부러졌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할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인가. 자신의 12살 아들이 심하게 맞은 것을 한 B씨는 교육청에 이를 신고했고 야구팀 감독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6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3명의 학생이 그만두고 전주훈련 갔을 때 뭐라고 할 때 그 야구 방망이를 때려.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갑자기 감독이 그만둬 훈련에 지장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학부모들이 몰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이 빚어졌습니다. 야구부 아이들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야구를 못해요. 경찰은 학부모들과 전 야구 감독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폐드럼통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기계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인근 공장 근로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친구와 시비가 붙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친구 52살 문모 씨와 시비가 붙자 문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8살 축협조합장 양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함양군에 사는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 중인 20대가 DNA 대조를 통해 공소시효 4개월을 남겨두고 절도 혐의로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008년 9월 거제시 능포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인 22살 이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차 내부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의 DNA가 최근 입감한 이 씨의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해 이 씨의 절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추락 방지망을 불량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열 처리 과정을 생략했는데 강도가 약해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커다란 천이 걸려 있습니다. 작업자 등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추락 방지망입니다. 사람이 보통 지금 80kg라고 하고요. 80kg의 물체가 이렇게 붙었을 때 버티냐 못 버티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나 방지망의 연결 부품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안전 기준을 지킨 정상 부품은 15,000N을 견딜 수 있지만 이 불량 부품은 단정도인 8,000N에서 끊어졌습니다. 결국 방지망의 강도가 약해져 끊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열 처리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 처리를 가정하게 되면은 그 재질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특성상 변형이 쉽게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그 자체를 다시 또 제조를 해야 되니까. 추락 방지망을 납품하는 이 유명 기업은 43,000여 개, 3억 4천만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 불량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오늘 밖에 나와보시면 날씨가 참 좋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늘 표정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처음보다 황사가 옅어진 상태지만 오늘까지 우리 지역 황사 영향권에 들기 때문인데요.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탁한 공기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크게 오르며 무척 포근합니다. 바람도 잔잔해졌고요.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다소 쌀쌀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20도, 밀양 22도까지 오르며 무척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고성과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진주 21도, 산청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한 번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인도가 발주하는 10조 원 규모 LNG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국영 가스공사는 오는 2018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80만 톤의 LNG를 수입하기 위해 15만에서 18만 톤급 LNG선 9척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9척 가운데 3척은 인도 조선사가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이어서 계약이 4차례 무산됐는데 조만간 요구 조건을 완화해 재발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3곳 1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4곳에서 9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경남 도내 도로가 등 오염 지역에 자생하는 봄나물 일부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하천과 도로가 등 오염 우려 지역 20곳에서 쑥과 미나리, 냉이 등 야생 봄나물 20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6건에서 중금속이 농산물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의 경우 함안 가야읍대로와 칠서산단 주변에서 농산물 허용 기준치를 2.5배 초과했으며 카드뮴은 진주 경상대병원 근처 하천과 함안 광려천 등에서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올 1분기 경남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었지만 사상자 수는 줄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952건보다 6% 증가한 1,009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지난해 31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명이 줄었고
재산 피해도 45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BNK 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자산은 84조 원으로 경남은행 인수 전인 전년도에 비해 37조 1천억 원, 79.1%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2,140억 원, 68% 늘어나 5,2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원 월드컵 국제사격대회에서 한국은 5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창원 종합사격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월드컵 사격 역사상 가장 많은 5장의 쿼터를 추가로 따내 지금까지 모두 10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폐막일을 빼고 5일 연속 출전권을 따냈고 기대를 모았던 창원시청 소속의 국가대표 김종현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함안군이 출자한 함안지방공사가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30.6%에 불과해 지방 공기업 평균 228%와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함안지방공사는 또 환경기초시설과 배수장 운영비를 절감해 지금까지 모두 13억 7천여만 원을 함안군에 반납했습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주최 통일바람 토크앤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에서 열립니다. 튤립 꽃밭과 함께하는 남해 보물섬 마늘장터가 내일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남해 장평저수지에서 개최됩니다. 진주아카데미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 열광 시즌5가 오늘 19일 오후 2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